안녕하세요, 켈리에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하우틴 켈리 작가님이 쓰신 기록과 관련된 책, 하우틴 켈리의 슬기로운 기록생활이라는 책인데요. 하우틴 켈리 작가님은 나도 손글씨 잘 쓰면 소원이 없겠네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다꾸로 유명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과 관련된 책을 내신 것 같은데요. 책의 표지에 있는 것처럼 사소한 일상도 특별해지는 나만의 작은 습관. 저도 올해는 그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결심을 했는데 때마침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보통 많이 보던 다큐 관련 책이 아니라 기록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쁘게 꾸미는 것에 대해 소개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자, 책을 안을 들여다볼까요? 우선 프롤로그부터. 귀찮고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무엇 하나라도 노트에 남겨둔다면 좋았던 순간, 오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을 기록으로 붙잡아 간직할 수 있다. 기록해야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었던 말인데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이걸 언제 다 하나 싶은 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일도 글자가 실체가 되면 해답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일상의 기록들이 이렇게 나를 증명해 주었다. 1년을 마무리할 때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연말이야. 아마 꾸준히 기록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12월의 위클리만 봐도 하나라도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올해는 꾸준히 기록해서 연말에 이렇게나 많은 일을 했다고? 라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책의 목차를 살펴볼까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파트 1은 준비운동, 기록하기 전에 무엇으로 기록하나. 파트 2, 마음가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록해야 되는지를 알면 좀 더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 3은 시작하기, 펜 하나로 시작하는 슬기로운 기록생활.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로는 Q&A가 있습니다. 자, 기록하기 전에 이렇게 노트는 어떤 노트를 사용했는지, 필기구는 어떤 걸 사용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어요. 작가님의 귀여운 기록들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견출지 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직접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제가 좋았던 마음가짐. 우리는 기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 기록을 하나요? 이 부분을 알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들 기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이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도 해야 할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괜한 의심이 생기며 불안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땐 이렇게 종이에 대충이라도 쓱쓱 써서 정리해보면 복잡한 머릿속과 불안한 마음이 싹 정리되고 차분해진다. 이거 정말 그래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을 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기록은 내가 그날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일이다. 기록은 나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작가님의 이런 글들이 참 좋았어요. 일반 다이어리 꾸미기 팁 관련된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라 에세이를 읽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알지만 계획이 없는 하루는 나를 느슨하게 만든다. 기록은 나의 힘이기도 하다. 기록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힘을 얻는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정말 꾸준함은 기적일지도 몰라. 정말 맞아요. 꾸준함은 기적입니다. 지속적인 기록이 가능하려면 쓰는 방식이 번거롭거나 어렵지 않아야 한다. 너무 공들이지 않아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쓸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이어리 저도 매년 초에 시작은 하는데 항상 보면 1, 2월까지는 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3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막 귀찮아져. 그리고는 안 쓰는데 그게 이거 같아요. 너무 공들여서 쓰려고 해서. 누가 보지도 않는 거고 내가 볼 건데 왜 그렇게 꾸미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오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내 방식을 찾아서 기록을 하면 된다라고 작가님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공들이다 보면은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빨리빨리 메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일기를 쓴다는 것은 매일 빼먹지 않고 일기를 쓴다는 것이 아니다. 쓸 수 있는 날은 최대한 알차게 쓰고 그렇지 않은 날은 그런 대로 쓰면 된다. 맞아요. 이 강박. 비어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다 채워야 될 것 같은 강박. 근데 정말 빈 날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도 있는 거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나만의 규칙 만들기. 이렇게 하나의 파트가 끝나고 나면 팁이 있어요. 요약해서 넣어놓으신 부분을 한 번 더 요약해서 읽어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트 3으로 넘어가 볼까요? 펜 하나로 시작하는 슬기로운 기록 생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다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터라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었고요. 다이어리에 왜 이렇게 많이 나눠놨을까?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걸까? 했었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겠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 프리랜서라서 먼슬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 프로젝트가 많거나 일정을 짤 때 겹치면 안 되니까 한눈에 들어야 돼서 그렇게 보는 게 좋더라고요. 또 그날의 중요한 기록은 메모장이나 블로그, 인스타 같은 SNS에 올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내 스타일의 기록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파트를 보니까 앞으로 먼슬리와 위클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먼슬리 한눈에 파악이 되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나는 먼슬리가 맞는 타입이었구나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데일리도 써볼까 하는 고민 중입니다. 위클리는 먼슬리만으로는 아쉽고 데일리는 부담스러운 사람들. 여기 보면 작가님이 이렇게 썼던 것들도 사진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형식이 없는 그냥 무지 노트에다가 이렇게 날짜 스탬프 같은 거 찍으신 거에 이렇게 쓰시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서 그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트 3은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대1 인터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마지막 부록으로 아마 독자분들이나 작가님의 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답을 하셨겠죠? 자, 이 책은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미는 팁만 주는 책이 아니라 기록 자체에 중점을 맞춘 책이라서 좋았습니다. 왜 기록을 해야 하는지, 그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 또 먼슬리와 위클리의 활용법 등 다이어리를 쓰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책이랄까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기록은 나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저도 나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또 부지런히 기록을 해봐야겠습니다. 당신이 기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